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의 문홍규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뭐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같이 호흡하면서 강의를 진행했을 텐데 이 랜선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만은 아무튼 재밌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집중해 주시죠. 자, 오늘 제목은 그들은 어디서 왔을까? 예, 그들이 뭘까요? 네, 이미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성간 해성과 성간 소행성.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태양계, 다른 먼 곳에서 왔다는 뜻이죠. 자, 이 사진은 아, 뒤에 나오겠지만 보리소프라는 행성의 첫 발견 영상입니다. 이렇게 천체들의 발견 영상은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예, 까맣고 이렇게 여기서 뭐 회색으로 나오는데요. 잡음이 많고 깨끗하지 않은 새까맣지 않은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희미한 천체가 드러난 게 대개 발견 영상입니다. 작년 8월 3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2개월 정도 지났네요. 저 빨간 동그라미를 치지 않았으면 저게 문제의 천체인지 잘 짐작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보리소프 해성입니다. 자, 이 해성이 발견되고 난 뒤에 여러 천문학자들이 이 천체를 추적해서 이 천체가 어떤 궤적을 지나가는지 알아냈고요. 보시는 것처럼 태양계 바깥에서 왔다가 저희가 같이 어떤 업체 사장님이 하고 같이 동영상을 만든 건데요. 태양계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미 목성을 지나쳤고요. 아마도 내년이면은 해왕성을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 두 영상은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에 칠레에 설치되어 있는 KMTnet 망원경 중에 한 대로 찍은 영상이에요. 이 KMT넷은 칠레, 남아공, 호주의 똑같은 1.6m 망원경 반사경 지름이 1.6m고, 그리고 여기에는 세계에서 한 5번째 정도 손가락에 들어가는 커다란 CCD 카메라가 있어요. 자, 시야에 보이는 것이 바로 보리숲 해성입니다. 왼쪽은 해성을 가운데다 놓고서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른쪽은 별들 사이를 해성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오른쪽 위로 꼬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유럽 남천문대의 칠레에 있는 좀 더 큰 망원경으로 찍은 조금 더 박력 있게 보이는 그런 보리소프 해성의 모습입니다. 주변의 별들이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교차하면서 나오는데요. 필터를 바뀌어가면서 색유리를 바꿔가면서 계속 해성을 추적해서 별은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해성은 이렇게 꼬리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펙트럼 관측을 해본 결과 물하고 일산화탄소 이런 기체들이 있는 것을 알았고요. 우리 태양계에 속한 해성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 이 사진은 올해 2월 초순에 아직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때 유엔 회의에 갔었는데요. 그때 이 보리소프 해성을 발견한 게나디 보리소프 씨, 유명한 아마추어 천문가고요. 이번에 벌써 여러 개째 해성을 발견한 분입니다. 자기가 직접 망원경도 만들고요. 하는 분인데, 예, 마음 좋게 생기셨죠? 네, 이분이 본인이 어떻게 이 해성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담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유명한 분들이 이분 사진 찍으려고 이제 줄을 서가지고 같이 찍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소행성하고 외계 해성은 우리 태양계 말고 다른 태양계, 그러니까 외계 행성계에서 왔다는 것인데요. 이런 외계 행성계가 지금 뭐 4,200개, 300개, 그러니까 외계 행성들이요.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면모를 보면은요. 네, 왼쪽 태양은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수성 왼쪽에 보이시죠? 수성이 후추 알 정도고요. 그 다음에 수금지화니까 금성하고 지구인데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금성 크기는 지구의 한 5%, 9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울토마토 정도 되고요. 네, 화성은 그거의 한 반 크기. 목성은 수박 정도. 그 다음에 토성은 그보다 좀 작은 하지만 굉장히 큰 뭐 자몽 정도.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은 뭐 사과 뭐 이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이 행성들의 거리는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루마리 화장지를 제가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한 칸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 수성까지는 두루마리 화장지 두 칸, 금성까지는 세 칸 반, 지구는 다섯 칸, 화성은 일곱 칸 반. 그다음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죠. 네, 거기가 소행성들이 많이 분포하는 소행성 대입니다. 건너뛰어가면은 목성은 26칸, 토성 48칸, 천왕성은 95칸. 거의 뭐 배나 배 이상으로 뛰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해왕성은 150칸 이렇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시나요? 흔히 태양계 행성들 그림을 보면은 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실제로 한번 이 스케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소행성들은 주로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대에 분포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물론 뭐 지구 궤도 가까이 오거나 아니면 목성 궤도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더 멀리 있는 소천체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해성이죠. 예, 이것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던 여기 대덕넷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니오와이즈라고 하는 나사 니오와이즈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발견한 그런 해성입니다. 자, 스케일을 좀 더 밖으로 넓게 나가서 볼까요? 자, 이 거리 척도를 보면은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이게 그러니까 로그 스케일이죠. 네, 10배 10제곱으로 멀어지는 거니까요. 왼쪽은 사실은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인데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것처럼 나와 있고요. 오른쪽 간격은 사실은 10배로 뛰는 것인데 상당히 좁게 나와 있죠.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지구가 1 거리에 있으면 1 천문 단위 거리 있으면 화성은 1.5, 목성은 5.2, 토성은 한 1.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한 100쯤 되는데 몇 년 전에 그 제일 우리 인간이 쏜 탐사선 중에서 가장 멀리 가 있는 거죠. 보이저 1, 2호 중에서 1호가 통과한 지점이 바로 저기쯤 됩니다. 태양풍하고 그 바깥에서 나오는 항성풍이 거의 경계를 이루는 곳. 그 다음에 훨씬 먼 데에 오트 구름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10만 광년까지. 그 다음에 한 4년쯤 걸리죠. 빛으로 알파 센타우리 별이 있는데요. 저렇게 오트 클라우드까지도 사실은 이런 소천체들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행성하고 해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은 아까는 두 번째로 발견된 성간천체가 보리소프였고 첫 번째로 발견된 해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발견한 외계에서 온 천체, 바로 오umuam우아입니다. 하와이어로 먼 곳에서 온 손님, 뭐 이런 뜻인데요.
예, 역시 큰 망원경으로 찍어가지고 별들은 뚜두두두두 지나가고 이 소행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자,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 오umu아무아는 2017년 10월 19일 하와이 펜스타즈 망원경이 발견했고요. 벌써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일점을 통과한 지 벌써 한 40일이 지난 뒤였었습니다. 거리도 저렇게 멀었고요. 저거는 지구 달거리의 거의 90배 가까이 되는 거였었는데요. 이때 속도는 26.3km 초속. 네, 초속 26.3km. 굉장히 똑딱한데도 저만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에 가까이였을 때 속도가 가장 빨랐었는데요. 그때 속도가 88km. 88km를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 춘천, 서울 아산 거리인데요. 1초에 저만한 거리를 주파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작년 1월에 토성을 통과했고요. 내년에 해왕성 궤도를 통과할 겁니다. 자, 이것은 또 저희가 같이 그 사장님하고 궤적을 만든 건데요. 자, 오umu아무아의 궤적입니다. 예, 태양 가까이를 지나서 자, 해왕성 궤도 밖으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원이나 타원이 아니죠. 예, 이런 궤도를 쌍곡선 궤도라고 합니다. 쌍곡선이라는 말은 우리 태양계를 탈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탈출하고 있죠, 실제로. 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지구가 있고, 대포를 뻥 하고 쏘면 이게 속도가 느리면 쿵 하고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탈출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쏘면 원궤도나 타원 궤도를 그리겠죠. 그게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구의 탈출 속도보다 더 큰 11.2km per second, 초당 11.2km보다 더 빠른 속도로 쏘면 지구 중력권을 탈출할 겁니다. 그게 이제 포물선이나 쌍곡선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력권을 탈출한다는 거고요. 아까 보신 보리소프하고 오umu아무아는 태양계의 중력권을, 그러니까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고 있고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먼 곳에서 와서 다시 먼 곳으로 떠나는 전혀 우리 태양계에 속하지 않은 그런 천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는 유럽 우주국의 마르코 미첼리 박사라는 천문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가만히 이 궤도를 봤더니 이게 웬일이지? 그냥 단순히 중력에 속박돼서 움직이는 속도보다 더 빠른 거고요. 더 먼 거리를 간 겁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거리보다 저만큼, 저 화살표가 나와 있죠? 오른쪽 사각형 안에요. 저만큼 더 멀리, 빨리 간 거예요. 야, 이것 봐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죠. 여러 가지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이 부합하는지 아닌지 하나하나씩 가능성을 짚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자연스러운 상상인데요. 혜성일 거야. 문제는 이 오umu아무아에서 아무런 혜성 현상이 눈에 띄게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혜성은 휘발성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체와 먼지들을 뿜으면서 그 반작용으로 힘을 얻어서 나가게 돼 있거든요. 마치 로켓이 연료를,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연료를 뿜어내면 그 반작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작용과 반작용이죠. 자, 그랬는데 큰 망원경으로 봤는데도 꼬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운영하는 스피처라는 가장 큰 적외선 우주 망원경으로 들여다봤어요. 시간을 신청을 해가지고 본 거죠. 적외선 망원경인데도 꼬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은 맥너트 혜성이라고 호주의 로버트 맥너트라는 분이, 이렇게 수염난 분이 발견한 혜성인데요. 아휴, 꼬리가 정말 멋졌었죠. 네,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먼지하고 가스를 뿜어내는 광경이 굉장히 멋졌었던 그런 최고의 해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렇게 화려하진 않더라도 뭔가 분출해야 하는데 게다가 또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습니다.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이 밝기를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면은 이 주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을 추적을 하면은 밝기 변화를 추적을 하면은 자전 주기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몇 년을 추적을 하면은 모양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지구에 다가왔다가 멀어지면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크기가 작아가지고 급속하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면밀하게 관측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이 사인 곡선을 그리는 밝기 변화를 보니까 이게 무지막지하게 길쭉한 거예요. 그래서 1대 1.6, 1.66, 1대 10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참 담배 그림이 나와가지고 어린이들 볼 거를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요. 네, 뭐 생긴 게 팬케이크라면 이렇게 팬케이크 아시죠? 맛있는 저기 꿀꿀이나 그 뭐죠? 카나다 그거 발라 먹으면 맛있죠? 아니면 저런 길쭉한 시가 모양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저렇게 보통 소행성들은 아무리 길어도 길쭉해도 단축대 장축비가 1.3을 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소행성들이 그런 것처럼 저렇게 자갈무지 그러니까 그냥 돌하고 이런 흙더미들이 엉성하게 뭉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별을 지나가면은 길게 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제시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게 뭐가 분출을 하지 않으니까 혹시 이거 외계인이 보낸 이렇게 생긴 우주인 아냐? 하는 얘기가 그냥 일반인들 입에서도 나왔었지만 하버드 대학 천문학과 학과장님인 아비 로웹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신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논문에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저도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무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 로웹 교수가 자 그러면은 거대 전파 망원경들을 동원해서 저기서 무슨 전파를 발생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린뱅크 전파 망원경이라고 하는 저한테는 지름이 100m나 돼요. 그거하고 알렌 텔레스콥 어레이 예전에 일찍 돌아가셨었지만 빌 게이츠하고 같이 창업했던 폴 알렌이라는 분이 돈을 출연을 해가지고 만든 알렌 전파 망원경으로도 향했지만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나온 게 수소 얼음, 수소 빙산이 아닐까. 뭔 얘기냐면 저게 오리온 대성운이거든요. 별들이 태어나는 공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주로 수소가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기서 이제 별들이 폭발적으로 태어나는데 저기서 만약에 이렇게 수소 얼음이 빙산이 만들어졌다면 수소가스가 분출하는 게 잘 보이지 않으면서 저렇게 하지만 분출이 되기 때문에 저런 로켓 포스를 가지고 중력이 예측하는 것보다 뭔가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올해 한 초반까지만 해도 저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천문연구원의 TM 황 박사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버드 천체물리연구소의 아비 로웹 교수님 두 분이 이제 얼마 전에 논문을 발표하셨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탄생 영역이 거대 분자운이 W51이라는 것인데 저게 한 17,000광년 떨어져 있어요. 저게 전체 가스 질량이 태양이 한 100만 배, 태양 질량의 100만 배 되고 저 크기가 한 몇백만 광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기서 별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저기서 저런 수소 빙산이 만들어지려면 계속 먼지 입자에 수소
분자가 얼어서 붙어야 되는데 그러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기체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수소 기체 분자들이 계속 때릴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래서 저렇게 저건 액체 질소잖아요. 저기다 이제 장미 이렇게 넣었다가 빼서 탁 치면은 바스스하고 부서지죠. 이게 뭐 제 기억엔 영하 한 180도 정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승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분자원의 구름은 아마 절대 온도 K로 10도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서는 조금만 열을 가해도 금방 녹고 승화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네, 거기서 만들어졌다고 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 성간 공간을 여행을 해가지고 태양계에 왔을 때 이제 태양 근처를 지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열 때문에 또 태양풍 때문에 남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열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B 절대로 만들어질 수도 없으며 태양계에 진입해도 금방 녹아버린다. 틀렸다. 네, 그게 우리 TM 황 박사님하고 아비 로엣 교수님의 결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가장 많이 읽은 천체물리학 논문으로 한 5, 6위에서 한 1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최근에. 네. 자, 그래서 예측하기를 저런 오umuam우아나 또는 보리소프 해성이었었죠. 네. 이게 이런 성간천체가 얼마나 많을까? 이제 2023년에 지름 6.5m인 베라 루빈 망원경이 미국에서 가동될 건데요. 저희 천문연구원도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참여하고 있어요. 저 망원경이 저런 천체들을 가장 보수적으로 보면은 1년에 한두 개, 그 다음에 좀 너끈하게 그래도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예측을 하는 수치는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하나에서 10개 정도는 매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통계적으로 저런 천체들이 어디서 얼마나 많이 탈출해서 우리 태양계로 들어오는지, 다른 태양계들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외계인이 보낸 우주선이 아니라 정말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많다면, 흔하다면, 이것도 그 유명한 이슈 중에 하나인 암흑 물질의 중요한 후보가 아닐까라고 TM왕 박사님은 말씀하시더군요. 자, 여기서 오늘 얘기를 마치고요.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요. 저한테도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천문학자가 되겠다 혹시라도 하면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 예, 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네, 저는 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테니까 공부 많이 해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잘 하실 거고요. 저는 책을 많이 읽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 자신도 뭐 그렇게 대단한 독서가는 아니지만 책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보다 앞서서 책을 읽었던 것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 게 신나잖아요. 내가 이미 나온 거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교과서에 그런 게 나와 있으면 일단 짜릿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예전의 위인들의 생각을 내가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저 같으면은 칼 세이건 키즈라고 하죠.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라는 가장 많이 팔린 과학책을 쓰셨고 다큐멘터리도 진행을 하셨어요. 제가 초중학교 때 그거를 보고 읽으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마음 먹고 그런 롤 모델이 돼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저런 롤 모델이 한 분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책이 이끄는 그런 상상과 지식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면 어떨까? 네,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자, 짜잔! 마지막으로 퀴즈인데요.
자, 제가 보기에는 쉬운 문제인데요. 자, 문제 내겠습니다. 다음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1. 태양계 밖에도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이 있다. 2. 이러한 외계 행성계에도 소행성과 해성들이 공존한다. 3. 이러한 소행성과 해성은 그들이 속한 행성계를 탈출하기도 한다. 4. 이러한 소행성과 해성은 태양계까지 날아올 수 없다. 네, 이게 문제인데요. 네, 여러분 눌러주시죠. 자, 벌써 끝나서 아쉬운데요. 뭐 여러분들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아마 답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뭐 또 기회가 있으면 뵙겠죠. 다음에는 직접 만나서 이 비말 걱정 안 하고 강연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